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두세 번씩 깨고 계신가요? 그냥 불편한 문제라고 넘기면 정말 큰일 납니다. 숙면이 무너지면 면역력은 약해지고 뇌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이런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나이 때문이라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30년간 수면과 노화 영향을 연구해온 박준호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수면 문제를 해결해 드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간요는 단순히 방광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물을 덜 마시거나 약물에만 의존하려고 하시는데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탈수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해결의 열쇠가 되는 건 아주 평범한 과일 한 가지입니다. 바로 바나나예요. 여러분 집에도 분명 하나쯤은 있을 그 흔한 바나나가 밤마다 깨는 고통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생생한 결과들입니다. 특히 바나나를 언제, 어떻게 드셔야 가장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바나나를 드셔도 소용없거든요. 수면은 정말 우리 건강의 기초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낮에도 피곤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져서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워요. 더 심각한 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대로 하시면 분명 달라질 거예요.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도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좋거든요. 지금까지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 정말 많이 계실 텐데요. 더 이상 그런 고통 받지 마시고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요즘 밤에 자주 깨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가족 중에도 이런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에 제 오랜 친구에게서 정말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친구 아버님이신 79세 되시는 분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몇 년 동안 새벽마다 3번씩 화장실을 가느라 늘 피곤해 하셨다고 해요. 가족들도 혹시 새벽에 일어나시다가 넘어지실까봐 늘 조마조마했고요. 특히 겨울에는 더 걱정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추운 새벽에 일어나셔서 화장실 가시는 것도 힘드시고 다시 잠자리에 들어가셔도 한 번 깨면 잠이 잘 안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낮에도 졸리시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가 상담을 통해 바나나 섭취 습관을 조금 바꿔 드리라고 했더니 상황이 정말 놀랍게 달라진 거예요. 단순히 저녁 5시쯤 바나나 하나를 챙겨 드시라고 했을 뿐인데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거죠. 처음에는 가족들도 반신반의했다고 해요. 그냥 바나나 하나로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했던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새벽에 한 번 정도만 깨시고 다시 잠드는 시간도 훨씬 빨라지셨대요. 더 놀라운 건 낮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숙면을 취하시니까 낮에도 활기가 생기시고 기억력도 예전보다 좋아지셨다고 해요. 가족들이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변화가 올 줄 몰랐다면서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밤마다 깨는 고통 때문에 고생하고 계실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거든요. 그런데 해결책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바나나 섭취 타이밍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야간뇨와 직접 연결되는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밤에 자꾸 깨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명확한 원인들이 있어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의 감소예요. 이 호르몬은 밤에 소변 생성을 억제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분비량이 점점 줄어들어요. 한국노인의학회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 분들의 절반 이상이 이 호르몬 저하로 야간뇨를 겪고 있다고 해요. 제가 상담했던 김영호 72세님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밤마다 3번씩 깨다 보니 낮에도 집중이 안 된다고 호소하셨거든요. 회사 다닐 때도 그렇게 피곤한 적이 없었는데 은퇴 후에 오히려 더 피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녁 수분 섭취를 조절하고 숙면을 돕는 영양소를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물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탈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밤마다 갈증 때문에 물을 마시고 다시 깨는 경험 있으신가요? 두 번째 원인은 방광 탄력 저하예요. 방광 근육과 탄력이 약해지면서 조금만 차도 자꾸 신호를 보내는 거죠. 독일 로화 연구소에서는 70대 이상 남성의 60%가 방광 탄력 저하로 야간뇨를 겪는다고 발표했어요. 이정순 74세님도 방광 근육 약화로 밤마다 4번씩 일어나던 증상이 있으셨는데 처음에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셨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가벼운 케겔 운동과 저녁 카페인 제한이 도움이 되는데 무리한 수분 제한은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혹시 방광 문제로 밤마다 잠이 깨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다리 부종의 이동이에요. 낮에 쌓인 다리 부종이 밤에 누우면 신장으로 몰려서 소변을 늘리는 거죠. 한국순환기학회는 야간 부종이 심할수록 야간뇨 발생률이 2배 높다고 발표했어요. 박명자 69세님 같은 경우도 저녁만 되면 다리가 부어서 새벽마다 화장실을 찾으셨거든요. 특히 하루 종일 서서 일하거나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흔한 증상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낮에 걷기 운동과 저녁 다리 올리기 습관이 좋은데 압박 스타킹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저녁에 다리가 붓는 경험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전립선과 호르몬 변화예요. 남성은 전립선 비대, 여성은 출산 후와 갱년기 변화로 방광 압박이 생기는 거죠. 대한비뇨기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전립선 문제로 야간뇨를 겪고 있어요. 최성호 68세님도 전립선 비대와 야간뇨로 숙면이 크게 깨져서 처음에 상담 받으러 오셨을 때 정말 지쳐 보이셨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이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증상이 심하면 반드시 정밀검진이 필요해요. 가족 중에 이런 이유로 밤마다 깨시는 분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수면 부족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자꾸 깨면 뇌 속 노폐물이 청소되지 않아서 기억력이 저하되는 거죠. 미국 신경과학회는 수면 부족이 치매 위험을 1.5배 높인다고 발표했어요. 장순자 77세님도 잦은 수면 중단 이후에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수면의 질이 개선되니까 기억력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녁 루틴을 정리하고 숙면을 돕는 영양 섭취가 중요한데 수면제를 남용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혹시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기억이 희미한 경험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약물 부작용이에요. 특히 혈압약, 이뇨제, 수면제 같은 약물들이 야간뇨를 유발할 수 있어요. 혈압약 중에서도 ACE 억제제나 이뇨제는 소변량을 늘리는 작용을 하거든요.
한국약학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70% 이상이 2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수면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정기철 75세님도 혈압약을 바꾼 후부터 야간뇨가 심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약 때문인 줄 몰랐는데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복용 시간을 조절하니까 많이 개선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절대 임의로 약을 끊으면 안 되고 반드시 처방해 주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해요. 혹시 새로운 약을 시작한 후부터 밤에 자주 깨기 시작하신 분 있으신가요?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이에요. 심리적 요인이 방광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방광이 예민해지고 자율신경이 불안정해져요. 일본 정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불안 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야간뇨 발생률이 3배 높다고 발표했어요. 김옥순 71세님 같은 경우도 남편분 돌봄 스트레스가 심해진 후부터 밤마다 깨기 시작하셨거든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불안해지고 화장실이 자꾸 마려워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게 중요한데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 그리고 가족들과의 대화 시간을 늘리는 것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심하시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요즘 마음이 많이 무겁거나 걱정이 많아서 잠이 안 오신 적 있으신가요? 여덟 번째는 수면 무호흡증이에요. 깊은 잠을 못 자서 생기는 악순환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지나가세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밤새 산소 공급이 불안정해져서 뇌가 계속 깨어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호르몬 분비도 불안정해지고 방광 조절 능력도 떨어져요. 미국 수면의학회는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80% 이상이 야간뇨를 겪는다고 발표했어요. 홍만식 73세님도 콧골이가 심하고 밤에 자주 깨셨는데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보니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셨거든요. 양압기 치료를 시작하신 후에 야간뇨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옆으로 누워 자시거나 베개 높이를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증상이 심하시면 수면 클리닉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혹시 가족들이 콧골이가 심하다고 하거나 자다가 숨이 멎는 것 같다고 한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야간뇨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든 원인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바나나라는 거예요. 바나나 속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들이 우리 몸의 수면 리듬을 자연스럽게 회복시켜 주거든요. 특히 바나나에 들어있는 칼륨과 마그네슘은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줘요. 게다가 바나나는 수분 함량이 적어서 방광에 부담도 주지 않거든요. 하지만 아무 때나 드시면 안 되고 정확한 시간과 방법을 알아야 해요. 이제 이런 원인을 줄일 수 있는 바나나 활용법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나나가 야간뇨 해결에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단순히 바나나가 좋다는 게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실제 적용법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나나의 수분 함량부터 살펴볼게요. 바나나는 다른 과일에 비해 수분이 적어서 방광 부담이 덜해요. 수박이나 멜론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을 저녁에 드시면 오히려 야간뇨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나나를 드실 때는 다른 과일과 함께 먹지 마시고 단독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혹시 수분 많은 과일 드시고 밤에 자주 깨신 적 있나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앞으로는 저녁 간식으로 바나나를 선택해 보세요. 바나나 속 칼륨과 마그네슘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성분들이 방광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 주거든요.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대표적인 영양소예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 과다 섭취를 주의하셔야 해요. 하루에 바나나 1개 정도는 안전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바나나와 아몬드를 함께 챙기면 마그네슘 효과가 더 좋아지는데 아몬드도 56개 정도만 드시면 돼요.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칼륨과 마그네슘 부족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바나나가 특히 도움이 될 거예요. 바나나 속 트립토판과 멜라토닌 생성 과정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바나나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환되고 이 세로토닌이 다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이 과정이 약 46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바나나를 드시면 잠들 시간에 맞춰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는 거죠. 다만 우유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끼리 경쟁해서 트립토판 흡수가 방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나나는 단독으로 드시거나 아몬드 정도와만 조합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숙면 보조제를 드셔본 경험 있으신가요? 시중의 숙면 보조제 대부분이 멜라토닌을 주성분으로 하는데 바나나로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을 늘릴 수 있어요. 바나나 섭취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저녁 56시에 드셔야 숙면 시간에 멜라토닌이 충분히 작동할 수 있어요. 너무 늦게 드시면 오히려 각성 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바나나에는 자연 당분도 들어 있어서 밤 9시 이후에 드시면 혈당이 올라가면서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 전후로 익은 바나나 하나를 챙기시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여러분은 보통 과일을 언제 드시나요? 식후 바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바나나는 식사 30분 전이나 식후 1시간 후에 드시는 게 소화에도 좋고 영양소 흡수에도 좋아요. 바나나 고르는 법도 알아두셔야 해요. 너무 덜 익은 초록색 바나나는 전분이 많아서 소화 부담을 줄 수 있고 너무 익어서 말랑말랑한 바나나는 당분이 너무 높아져요. 노란색의 갈색점이 살짝 있는 상태가 가장 적절해요. 이때가 트립토판 함량도 높고 소화도 잘 되거든요. 크기도 너무 큰 것보다는 중간 크기를 선택하시고 하루에 1개 정도가 적당해요. 바나나 고를 때 어떤 상태를 선호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너무 익은 걸 좋아하시는데 숙면을 위해서는 적당히 익은 게 더 좋아요. 바나나를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실온에서 보관하시되 너무 더운 곳은 피하시고 비닐봉지에 밀봉하지 마세요. 바나나는 호흡을 하는 과일이라 밀봉하면 오히려 빨리 상해요. 그리고 다른 과일과 함께 보관하면 숙성이 빨라지니까 따로 보관하시는 게 좋겠어요. 바나나를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한 대안도 준비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의 당분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키위나 체리를 대신 드셔보세요. 키위에도 트립토판이 들어있고 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풍부해요. 바나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로 마그네슘을 보충하시면 돼요. 다만 견과류는 56개 정도만 드시고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혹시 바나나 드시고 속이 불편하셨던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런 대안들을 시도해 보세요. 계절별 바나나 활용법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름철에는 바나나를 냉장고에 너무 오래 보관하지 마시고 실온에서 적당히 익힌 후 드세요. 너무 차가운 바나나는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겨울철에는 바나나를 실온에 두시거나 미지근한 물에 살짝 담갔다가 드시면 좋아요. 특히 겨울에는 몸이 차가워지기 쉬우니까 따뜻하게 해서 드시는 게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돼요. 계절에 따라 우리 몸의 리듬도 달라지니까 바나나 섭취법도 조금씩 조절하시는 게 좋겠어요. 바나나와 궁합 좋은 음식 조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몬드 5개와 바나나 1개를 함께 드시면 마그네슘 효과가 배가 돼요. 카모마일 차나 라벤더 차 같은 허브차와 함께 드시면 진정 효과가 더 좋아지고요. 특히 카모마일 차는 불안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성 야간뇨에 도움이 돼요. 따뜻한 우유 대신 무가당 아몬드 우유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조합이에요.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은 커피, 초콜릿, 녹차처럼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들이에요. 이런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바나나의 숙면 효과가 상쇄될 수 있거든요. 연령대별 섭취량 조절법도 중요해요.
70대 초반이시라면 중간 크기 바나나 1개가 적당하고 80대 이상이시라면 조금 작은 바나나나 큰 바나나의 23 정도만 드세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당 대사도 느려지거든요. 또한 다른 약물을 많이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칼륨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어서 80대 이후부터는 조금씩 줄여서 드시는 게 안전해요. 혹시 혈당이나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의 후에 드시는 게 좋겠어요. 나이에 따라 우리 몸의 필요량도 달라지니까 자신에게 맞는 적정량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밤마다 깨는 야간뇨의 원인과 숙면을 돕는 바나나 활용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이 뭔지 아세요? 나이 들면 당연히 밤에 자주 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고 지내시거나 물을 덜 마시는 정도로만 해결하려고 하시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관리법을 알면 숙면의 질을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야간뇨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바나나라는 자연스러운 해결책을 활용하면 되거든요. 단순히 증상만 억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시키는 거죠. 만약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면 부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첫 번째 문제예요. 밤마다 깨다 보면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고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감기도 자주 걸리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게 되죠. 두 번째는 낙상 위험이에요. 어두운 새벽에 화장실을 오가다 넘어질 위험이 정말 높거든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 위험해요. 실제로 응급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 야간 화장실 이용 중 넘어지신 분들이 꽤 많아요. 세 번째는 뇌 건강 악화예요. 깊은 잠을 못 자면 뇌 속 노폐물이 제대로 청소되지 않아서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이 높아져요. 이건 단순히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대로 관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어요. 바나나의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을 개선시켜 주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끼실 수 있고 낮에도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어요. 면역력도 강화돼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활발하게 작동해서 각종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줘요. 기억력과 집중력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죠. 제가 당장 드리고 싶은 제안은 오늘 저녁부터 바나나 하나를 직접 실천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확히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적당히 익은 바나나 하나를 드세요. 물이나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지 마시고 바나나만 단독으로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꾸준히 해보세요. 처음 며칠은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분명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바나나를 드신 후 45시간 뒤에 잠자리에 들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바나나를 드셨다면 밤 10시경에는 잠자리에 드시는 게 좋겠어요. 만약 첫 주에 효과를 못 느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2주, 3주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바나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저녁 루틴도 점검해 보세요.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저녁 늦게 과도한 수분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숙면을 방해하는 저녁 습관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시는 습관들인데 이걸 바꾸시면 수면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바나나 활용법과 함께 실천하시면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밤마다 깨서 고생하시는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바로 시도해 보실 건가요? 며칠 후에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또 궁금한 점이나 다른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고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할 수 있거든요. 건강한 숙면으로 더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